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오태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Strain Engineering of Topological Phases in Pyrocolor Iridate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릴 것은 Pyrocolor Iridate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Pyrocolor Iridate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정사면체가 코너 쉐어링을 한 채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물질은 스피노비 커플링과 일렉트론 코릴레이션이 둘 다 커서 와일 세미메탈, 액션 인슐레이트, 스핀 리퀴드와 같은 다양한 페이즈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 개별 테트라헤드론에 있는 스핀들이 모두 밖을 향하거나 안으로 향하고 있는 올인올아웃 안티페로마그네틱 오더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케이스의 경우에 이 중간에 와일 세미메탈이 생긴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일 세미메탈에 대해서 아직 스모킹건 에비던스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인슐레이팅하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은 실험 결과고 이 오른쪽은 이론 결과인데요. 대부분이 인슐레이터고 여기도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대부분이 인슐레이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일 세미메탈이 잘 발견되지 않고요. 설령 와일 세미메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큐빅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그 시그널들이 이렇게 캔슬이 되기 때문에 와일 세미메탈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큐빅 시메트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바로 스트레인을 걸었습니다. 이 스트레인을 걸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메탈릭해짐과 동시에 큐빅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폴로지컬 세미메탈을 잘 디텍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퀀텀 크리티컬 포인트에 있는 프라세오디뮴 227과 네오디뮴 227을 스트레인을 걸어가지고 스트레인 인듀스드 토폴로지컬 세미메탈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오디뮴 227과 프라세오디뮴 227에 각각 스트레인을 거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 김우진 박사님과 양양리 박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씬 필름을 길러서 스트레인을 거는 방식을 택했고요. 네오디뮴 227의 경우는 약 1% 정도, 프라세오디뮴 227을 거는 경우는 0.2% 정도의 스트레인이 걸렸습니다. 먼저 네오디뮴 227의 스트레인을 걸었을 때 트랜스포트 피노메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레지스티비티고 이 오른쪽은 홀 컨덕티비티입니다. 검은색 라인은 스트레인이 없을 때, 주황색 라인은 스트레인이 걸렸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스트레인이 걸렸을 경우 머치몰 세미메탈릭할 뿐만 아니라 홀 컨덕티비티가 매우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스폰테니어스 홀 이펙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와일 세미메탈의 전형적인 특징이 세미메탈이면서 홀 컨덕티비티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혹시 와일 세미메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모델 계산에서는 이것이 일렉트론과 홀 포켓이 있는 트리비얼 세미메탈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스폰테니어스 홀 이펙트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온 걸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폰테니어스 홀 컨덕티비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마그네티제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그네티제이션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황색은 홀 컨덕티비티고 보라색은 마그네티제이션입니다. 그런데 홀 컨덕티비티가 파이나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제로 필드에서는 마그네티제이션이 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새로운 마그네틱 오더가 있어서 마그네티제이션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오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그룹 시어리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T1 옥토폴이라는 이 오더가 마그네티제이션이 없이도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T1 옥토폴이라는 존재가 페로마그네틱 오더랑 시메트리가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올인올아웃에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올인올아웃 뿐만이 아니라 T1 옥토폴을 항상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핀 모델 칼큘레이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왼쪽은 스트레인이 없는 결과고요. 오른쪽은 스트레인이 있는 결과입니다. 녹색은 마그네티제이션이고 파란색은 T1 옥토폴입니다. 이 경우 릴렉스드 필름에서는 마그네티제이션과
T1 옥토폴이 모두 제로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스트레인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마그네티제이션 뿐만 아니고 T1 옥토폴이 파이나이트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YSM이 메타는 없었지만 우리가 스트레인을 통해서 마그네틱 멀티폴을 제어하고 따라서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프라세오디움 227에 스트레인을 걸게 되면 우리는 YSM이 메탈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스트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물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감마 포인트의 쿼드레틱 밴드 터칭이 존재하는 러틴저 세미 메탈인데요. 근데 여기다가 스트레인을 걸면 우리는 코릴레이티드 마그네틱 와일 세미 메탈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입니다. 원래 이 시스템에 스트레인이 없으면은 아노말러스 홀 이펙트는 1.5켈빈에서 스폰테니어스 홀은 0.5켈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면 아노말러스는 30켈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폰테니어스 홀은 2켈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미 깨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큐빅 시메트리 브레이킹과 합쳐서 생각했을 경우 YSM이 메탈이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마그네토 레지스턴스 또는 MR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드릴 것은 트랜스버스 MR입니다. 트랜스버스 MR에서 우리는 마그네틱 오더링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15켈빈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네거티브 TMR을 발견했으며 또한 자기장이 더 커졌을 경우 포지티브 업턴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트리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는 이 오른쪽 데이터인 네오디뮴 227의 오리노라웃이 있는 데이터랑 매우 흡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7에서 15켈빈 사이에 마그네틱 오더링이 디벨롭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노라웃 오더가 생겼고 러틴저 세미메탈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와일 세미메탈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론지튜디널 MR 데이터인데요.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 30켈빈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네거티브 론지튜디널 MR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YSME 메탈에서 카이럴 아노말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증거는 바로 플라나 홀 이펙트입니다. 플라나 홀 이펙트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인플레인으로 걸려 있을 때 생기는 홀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카이럴 아노말리랑 오리노라웃 오더는 플라나 홀 이펙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럴 아노말리 같은 경우는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오리노라웃 같은 경우는 사인 4파이 컨트리뷰션을 주는데요. 이를 가지고 피팅해보면 우리 실험 결과랑 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카이럴 아노말리에 있는 코에피션트 알파를 다시 쓰면은 페르미 벨로시티의 상승, 그 다음에 케미컬 포텐셜의 제곱, 그리고 스캐터링 타임의 이제 연관성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리노말리제이션 그룹을 통해서 템퍼레처 디펜던스를 구한 것과 이제 대조해서 알파의 템퍼레처 디펜던스를 구해보면은 T랑 로그 T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를 우리 실험 결과랑 플로팅을 해보면은 매우 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 시스템이 콜릴레이티드 와일 세미 메탈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퀀텀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 있는 네오디뮴 227과 프라세오디뮴 227에 스트레인을 걸어가지고 와일 세미 메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네오디뮴 227에서 와일 세미 메탈을 찾지는 못했지만 안티페로마그네틱 스트럭처가 토폴로지컬 페노메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프라세오디뮴 227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콜릴레이티드 와일 세미 메탈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인을 통해서 마그네틱 멀티폴과 토폴로지컬 페노메나 그리고 토폴로지컬 세미메탈 등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같이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